여러분들 춤 잘 추는 사람 이퀄 가수 B죠. 가수 B 이퀄 김태희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럼 춤 잘 추는 사람이 김태희랑 결혼합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못 가죠. 호주야 클럽TV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토박입니다. 자, 호주가 코로나 해제 1단계, 1, 2, 3단계까지 이렇게 단계를 나눴는데요. 1단계가 이제 해제하면서 일부 시민들이 출퇴근을 이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이 5월 18일, 지금 5시 10분이에요. 이제 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 보이죠? 아직은 1단계 해제라 아직은 조금 부족하긴 한데요. 아마 점점 시민들이 조금 늘어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여기 5월달이면 벌써 이제 겨울에 초입으로 접어들기 때문에 저도 예상치 못했는데 벌써 어둑어둑해졌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나눌 얘기는요, 호주 영주권 유학 실패한 도전자의 공통점 3가지. 네. 그러니까 이 주제는요, 호주 유학 구移民을 이제 내년이든 내후년이든 이제 도전하려고 한국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죠, 그죠? 그러면 수많은 호주 유학 구移民도전자들이 실패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죠? 실패했던 그 사람들의 가장 많은 공통점 3가지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내가 이 공통점 3가지에 한 가지라도 내가 그 공통점에 포함될 여지가 있으신 분들은 호주 유학 구移民도전하는 거 다시 한번 고려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적어도 이 공통점 3가지는 정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실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냉철하게 한번 판단 한번 해보셔야 되거든요.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왜 호주 영주권 유학에 실패하는가?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바꾸어서, 네, 열심히 내가 공부하고 있는데 날벼락처럼 호주가 이민법을 바꾸거든요. 그래서 내가 안 될 수 있죠. 또 다른 거 하나는요, 내 조건이 영주권 신청에 부합하지 못해서. 자, 이거는 같은 말인 것도 같은데 또 전혀 상반된 말이기도 합니다. 바꿔 얘기하면요, 내 조건이 안 맞아서 영주권이 안 됐냐? 호주 정부가 법을 바꿔서 안 됐냐? 복합적이긴 한데 여러분들 한번 잘 따져보십시오. 이 말은요,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반드시 이 대전제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돼요. 호주 이민법은 바뀐다. 네, 이건 대전제입니다. 호주 이민법은 고정돼 있다. 이렇게 가면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유학 구移民은 내가 처음 도전을 해서 영주권을 손에 쥐기까지는 수년이 걸리잖아요. 전공에 따라서는 뭐 2년, 3년, 심지어는 5년, 6년도 걸리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긴 시간, 취업 이민은 더 걸리죠. 그 긴 시간을 달려가는 동안 호주 이민법이 가만히 있다? 그건 처음부터 그 대전제를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호주 이민법 바뀐다. 그 대전제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면 불확실해서 내가 어떻게 도전을 해야 되냐? 그럼 도전 안 하셔야 될 수도 있죠. 예. 그게 바뀌더라도 내가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할 그 정도의 어떤 여지는 좀 둬야 되죠. 뭐 예를 들어서 영어가 너무 간당간당하다든지 내 자금 계획이 너무 간당간당한다든지 뭐 또 어떤 전공은요, 예를 들어 IT를 예를 들어 볼게요. IT 안에는 세부적으로 여러 직종들이 있어요. 그럼 이 직종이 안 되면 이 직종이 가능할 수도 있고 그 어떤 플렉시블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직종은 딱 그냥 그거는 그거 하나로 딱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또 곤란하죠. 또 어떤 전공은요, 뭐 예를 들어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요, 내가 1학년 공부를 하다가 중간에 아주 큰 이민법의 변화가 생겨서 지금 이 전공으로 계속 나아가서는 곤란하다라고 하면 1학년까지는 거의 뭐 기타 엔지니어링 전공하고 과목이 공통이 되는 부분이 꽤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조금씩 대응의 여지를 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까지 한번 감안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호주 이민법은 예측의 문제가 아니라 대응의 문제입니다. 모든 이 변화에 대한 것들을 유학 구移民도전하기 전부터 다 예측을 해놓고 탁탁탁탁 그 예측을 내가 피해간다?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어느 정도 변화가 생기더라도 내가 조금은 대응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여지들도 마련을 해야 됩니다. 물론 불가항력적으로 뭐 정말 내가 이제 영주권 신청하기 바로 일보 직전에 어떤 이민법이 바뀌어서 내 계획이 모든 것들이 흐트러질 수는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부분도 있지만 또 상당 부분은 초기에 어느 정도만
예상되는, 예측은 못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흐름의 줄기는 알거든요. 그 흐름의 줄기에 맞춰서 내가 대응할 수 있는 여지를 좀 확보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제가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자, 실패한 도전자의 공통점 첫 번째, 잘못된 전공 선택. 이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지금 아마 호주에서 유학 후 이민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한국에 돌아오신 분들은 주변 분들한테 이렇게 얘기 많이 하죠. 호주 정부가 이민법 바꿔서 돌아왔다. 네, 그 말이 틀린 건 아닌데 결국은 자신이 감당 못하는 전공을 선택한 경우도 꽤 있어요. 이 전공이 제대로 되면 그 다음에 지역 선택, 학교 선택. 이게 호토바기가 뭐 귀에 따갑도록 말씀드리는 유학 후 이민 성공 3대 원칙이잖아요. 그죠? 네. 그 첫 번째 이 전공 선택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전공 선택이 첫 번째 잘 돼야 되고요. 하나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나는 올바른 전공 선택을 했다. 그리고 이 전공을 해 나가는 데 있어서 내가 영어 능력, 학업 능력 다 감당이 됐지만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불현듯 바꿨기 때문에 내가 적용이 안 됐다. 물론 이런 케이스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 있어요. 이런 케이스 있지만 취업 이민의 또 여지는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가만 따져보면요. 정말 모든 건 내 준비는 모두가 다 퍼펙트 했는데 오로지 호주 정부가 이민법을 딱 바꾸면서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진 그런 케이스는 많지는 않아요. 그거보다는 내가 초기에 어떤 계획을 세울 때 이게 너무 좀 희망적인 계획을 세웠을 그럴 가능성이 높죠. 자, 실패한 도전자 공통점 두 번째, 돈. 너무 직설적이죠? 네, 잘못된 자금 계획인데요. 이거는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 IT를 공부합니다. 그래서 뭐 IT 학사 3년을 공부하는데 2학년쯤 넘어가서 무급 인터넷 기회가 왔어요. 근데 지금 내가 시급 20불짜리 알바를 카페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내 졸업 이후에 영주권을 위해서라도 내가 무급 인턴을 나가는 게 좋죠. 그래야 또 졸업 이후에 뭐 1년 경력을 쌓을 때도 좀 더 유리하고, 그죠? 그러나 무급 인턴을 나가는 순간 내 한 달 생활비 150만 원을 한국에서 부모님이 더 서포트 해야 된다? 그럼 쉬운 결정 아니죠. 네. 19살, 20살쯤 되는 도전자들이면 좀 나은데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도전자들이면 한국에서도 공부할 만큼 했고 부모님으로부터 지금까지 서포트 받을 만큼 받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유학을 와서 학비를 서포트 받는 것도 마음이 편치 않은데 지금 내가 생활비 스스로 잘 벌고 있다가 이걸 내팽개치고 무급 인턴을 나간다. 이거 절대 쉬운 결정 아닙니다. 결국 이것도 돈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금 계획을 세울 때는 이런 부분까지 고려가 돼야 된 자금 계획이에요. 딱 학비 얼마? 그럼 내가 그 학비가 지금 마련돼 있으니까 그리고 내가 생활비는 알바해서 벌면 되지? 오케이, 그러면 도전할 수 있네? 이거는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전공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하지만요. 자, 실패한 도전자 공통점 세 번째, 영어. 희망에 그친 나의 영어 점수. 네. 초등학교부터 우리 고3까지 심지어는 대학까지 영어 공부했는데 영어 안 되죠.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12년 초중고를 공부하고 대학에서 영어 공부했는데 기크대야 토익 뭐 500점, 600점 정도 되는 수준이라고 하면 아주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분이 여기서 공부해가지고요. 뭐 IELTS 뭐 7은 고사하고 8은 뭐 얼토당토 안 하거든요. 그런데 자신이 점수 계산할 때는 그 점수가 왜? 내 목숨 걸고 정말 내 이제 열심히 할 거니까. 네.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난 내가 초중고 과정, 대학교 다닐 때만 해도 공부에 뜻이 없어서 혹은 뭐 영어의 별 필요성을 못 느껴서 공부를 열심히 안 해서 그렇지 이제 목숨 걸고 하면 내가 될 것이다 라고 한다라고 하면 유학 후 이미 도전하기 전에 한국에서 한 6개월 동안 목숨 걸고 해보세요. 예. 호주 학교 학업하기 전에 한국에서 목숨 걸고 6개월 동안 하면 여러분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희망이 아니라 현실에 가까운 점수를 받을 수 있다고 그러면 그 6개월 이후에 결과를 보면 알아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너무 이 영어만큼은 희망을 플러스 알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실패한 도전자 공통점 하나 더. 팔랑귀. 팔랑귀 이거 참 뭔가 하나를 정했으면 있잖아요. 뚝심 있게 쭉 좀 밀고 가는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이렇게 뭐 호토박이 제가 지난 10년 넘게 이렇게 쭉 일을 하다 보면 있잖아요. 자신이 나름대로 이렇게 잘 선정해서 전공을 정했는데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정말 이 돈 내고 공부하는 게 정말 옳은 것인가? 또 약간 좀 갈등이 생겨요. 이 갈등의 근원은요, 학업에 대한 자신감 부재에서 오는 경우도 많고요. 영어에 대한 디프레스에서 오는 경우도 많아요. 막상 해보니까 공부가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야, 정말 내가 겨우 6.5 받아서 입학은 했으나 학업 따라가는 게 정말 만만치 않고 뭐 에세이 하나 적는 것도 정말 뭐 죽을 맛이거든요. 그러면 계속해서 내가 좀 쉬운 코스들이 눈에 보여요. 지금 내가 선택한 엔지니어링은 이렇게 어려운데 저 요리는 뭐 학비도 싸고 좀 쉽게 공부하면서 알바해가면서 이렇게 영주권 받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해서 또 코스를 중간에 바꾸거나 이런 경우가 많아요. 팔랑기 안 됩니다. 지난 10년 넘게 제가 이 일을 지켜보면서요, 영주권을 손에 탁 쥐는 분들 대부분은 그 전공은요, 처음 도전할 그 시점에 선택한 그 전공을 가지고 밀고 온 거예요. 중간에 이 전공 하다가 또 저 전공 받고 저 전공 하다가 이 전공 받고 이런 경우가 영주권을 손에 쥐는 경우는 극히 일부입니다. 현실적으로도요, 내가 1년 IT 공부를 하다가 다른 전공으로 바꿨잖아요. 그럼 이미 내 자금 계획에서 다 웬만큼 소진이 돼버렸기 때문에 전공을 바꿔서 나아가기도 힘들어요. 자, 여러분들 춤 잘 추는 사람 이퀄 가수 B죠. 가수 B 이퀄 김태희라는 사람과 결혼한 사람이죠. 그럼 춤 잘 추는 사람이 김태희랑 결혼합니까? 그렇게 논리적으로 못 가죠. 즉, 내 친구 홍길동은 요리 공부해서 영주권 됐다더라. 그럼 나도 요리 공부하면 영주권 된다. 이렇게 못 가죠. 내가 홍길동이 아니잖아요. 내가 내 친구가 아니잖아요. 다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하나 정말 제대로 된 전공 선택, 자금 계획, 희망이 아닌 현실에 가까운 영어 점수를 가지고 시작을 하더라도 팔랑귀는 곤란합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왜 호주 영주권에 실패하는가? 운이 없어서 안 됐다. 이건 맞을 수도 있고요. 다시 한번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운이 없어서 안 됐다? 그럼 그 수많은 1년에 16만 명씩 영주권 받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된 건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네. 유학 후 이민은 제비뽑기 아니고 경쟁 게임이거든요. 결국은 나와 같은 경쟁자, 나와 유사한 입장에 있는 경쟁자의 수에 따라서 이민 뽑은 변하는 것이고, 가능성은 달라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직업이 주는 비전, 그 직업이 주는 뭐 미래의 어떤 연봉, 뭐 이런 것도 다 좋고, 내 적성, 내가 하고 싶은 공부 다 좋은데요. 나와 같은 입장의 경쟁자는 얼마나 많을 것인가. 이것도 항상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자, 다음 차트 마지막 한번 보십시오. 호주가 회계연도가 6월 30일로 끊어지거든요. 그래서 2019년 6월 30일까지 호주 정부가 정해놓은 쿼터 16만 명이 딱 이제 영주권을 받았잖아요. 16만 명하고 300명 정도 더 되죠. 여기 보시면요. 다 취업 이민 아니면 점수제 이민이잖아요. 그 외에는 파란색은 다 이제 뭐 결혼을 통한 뭐 가족 이민 이런 거잖아요. 그럼 결국은 여러분들이 결혼이나 뭐 가족 이런 게 아니라고 하면 결국은 취업 이민 아니면 점수제 이민인데, 제일 밑에 한번 보십시오. 2,436명. 예. 그 16만 명 한국 유학 후 이민 도전자 중에 2,436명이, 즉 1.5%가 영주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요.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는 숫자는 한국 분들이 뭐 과거에는 좀 더 많았지만 한 뭐 6% 전후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영주권을 손에 쥐는 거는 훨씬 낮은 포션이에요. 왜 그럴까요? 유독 한국 사람만 운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세 가지 있잖아요. 전공 선택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전공, 자기가 좋아하는 전공, 미래 비전이 좋은 전공, 연봉을 많이 주는 전공, 이런 것들도 물론 고려해야 되는데, 자기가 감당해낼 수 있는 전공인지, 감당해낼 수 있는 자금 계획이 됐는지, 도달할 수 있는 영어 수준이 맞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전문가적 입장에서 냉철하게 호주 현실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상 호주 유학 후 이민, 호주 영주권 유학, 실패한 도전자 공통점 3가지 이렇게 알아봤는데요. 자,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이 방송을 혹시 보시는 분이 계시고 유학 후 이민에 도전하려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요, 혹 내가 저 3가지 실패한 도전자들의 대체적인 저 공통점 3가지에 속할 여지가 있는지를 꼭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조금이라도 그 여지에 속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면 그게 자금이다. 그러면 한국에서 자금을 조금 더
좀 넉넉하게 준비를 하시거나 그게 영어다. 그럼 한국에서 충분히 좀 영어에 도전을 한번 해보신 이후에 결정해도 늦지 않거든요. 아니면 도전을 안 하시는 게 맞고요. 네. 도움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